여권에선 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대세론이 커지는 가운데 초선 김재섭 의원의 행보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어제는요, 이 친윤계의 지원을 받아서 출마를 검토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 직접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최근에 친윤계 의원님들과 뭐 식사를 하셨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런 기사 봤는데요. 글쎄요, 김재섭에 대한 기대가 크다 보니까 뭐 여기저기서 이렇게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친윤이라는 이름으로 당을 망쳐놓은 사람들을 개혁하는 것이 제 소임이지 친윤계의 지원을 받거나 이럴 생각은 없습니다. 네, 이종구 평론가님, 네. 김재섭 의원의 워딩을 들어보면 네. 친윤이라는 이름으로 당을 망쳐놓은 사람들을 개혁하는 게 소임이다. 굉장히 좀 센 워딩인데 네네. 사실상 친윤 지원설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을 긋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안을 들여다보면 예. 확실하게 밥을 먹지 않았다. 확실하게 안 만났다. 이 예. 얘기도 없거든요. 예. 그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김재섭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또 소장파라고 표현해야 되나? 어쨌든 뭐 천목회라는 이름의 네. 새로운 어떤 이 안에서 모임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그 모임에 대해서 기대가 굉장히 크거든요. 나름 이 당을 상징할 수 있는 청년 정치인들이다. 이런 예. 기대가 이제 크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김재섭 의원에 대해서 최고위원회 출마하라, 대표에 출마하라 이런 이야기들은 솔찬히 나왔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친윤 후보를 내세울 사람이 마땅치 않다 보니까 김재섭 의원을 친윤 쪽으로 내세우면 일단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항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식의 지금 추정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재섭 의원 입장에서 보면 내가 지금까지 당선되기 전부터 입장을 취해온 게 일관되게 지금 친윤이 문제이다. 그리고 당이 수평적으로 돼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굉장히 큰 목소리로 내왔는데 갑작스럽게 친윤의 지원을 받은 대항마 이렇게 돼버리면 상당히 자신의 어떤 이미지 지금까지 구축해왔던 그런 그 신선한 또는 새로운 이미지가 훼손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지원을 받은들 그 이미지가 깨져버리면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생명이 네. 어떻게 될 것인가, 지속 가능할 것인가 이 점을 굉장히 염려했던 것 같아요.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건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김재섭 그러면 떠오르는 뭐 신선함, 뭐 새로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네. 이 판단에서 확실하게 선을 그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김재섭 의원을 둘러싸고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비윤계로 분류되는 김웅 전 의원이죠. 당을 위해서 한번 죽어봐라 이런 표현까지 쓰며 출마를 권유한 것 같은데 최진봉 교수님, 김재섭 의원이 이번 전당대회에 어떤 변수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변수가 되려면 예.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친윤계와 손을 잡는 방법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냥 김재섭 의원이 뭐 출마할지 안 할지도 모르지만 출마를 하면서 반윤의 대열에 함께 선다고 하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넘어서기는 좀 한계가 있을 겁니다. 네.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아직은 이제 초선이기도 하고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정말 친한 친윤의 대결 구도에서 친윤 쪽에 어떤 대표주자가 된다? 네. 그럼 좀 상황이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김재섭, 물론 제가 친윤이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김재섭 의원이 만약에 당권을 잡는다는 그 시나리오를 제가 생각한다면 윤석열 정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친윤계와 손을 잡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만약에 반윤의 대열에서 그냥 한 명의 후보로 나온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대표로 당선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최고위원으로 나오는 건 제가 모르겠는데 대표에 도전하는 것은 본인이 만약에 대표에 꼭 되겠다는 마음만 먹는다면 친윤으로 가야 하는 게 맞고요. 그러나 지금까지 김재섭 의원의 태도를 보면 그럴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변수가 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전당대회에 주목할 점 중에 하나는 이 당권 주자뿐만 아니라요. 직전 전당대회와 다르게 이번에는 친윤계가 좀처럼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평가인데 김수민 평론가님 어떻게 좀 보십니까? 왜 친윤계가 좀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한다고 보시나요? 한번 끊어버린 표는 예. 다시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친윤계는 윤석열 대통령을 말 그대로 그 주변에서 지지하는 계보라고 볼 수 있는데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이 돼버렸고 그다음에 한국은 또 대통령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로 밀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당이
국민의힘이란 당이 총선에서 승리를 했다라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파워도 계속해서 막강할 것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그 곁에서 또 해볼 만한 거고 윤 대통령의 대리 주자가 전당대회 출마할 가능성도 당연히 열려 있는 거겠죠. 하지만 그게 아닌 것이고 사실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이제 100명 조금 넘는 의원들이 당선이 됐는데 이분들도 윤 대통령한테 뭐 빚을 져가지고 당선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윤 대통령 때문에 떨어질 뻔하다가 당선된 분들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흘러가버린 강물인 것이죠. 그렇다면 친윤계 입장에서는 이제 이번 전당대회에서 크게 좀 이렇게 힘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제 친윤계가 이제 앞으로 해나갈 수 있는 정치 전략이라는 거는 옛날에도 그랬지만 대통령을 주변으로 대통령 바로 주변에 있었던 계보는 금방 몰락을 합니다. 네. 다만 해체를 하면서 새로운 주자를 찾아가고 또 이런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대리 주자를 친윤계 내부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밖에 있던 사람 중에 누군가를 미는 이 전략으로 가는 것이 이제 예전의 정치 공식에 비춰보면 친윤계에 남아있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친윤계 일각에서 나경원 전 의원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대항마로 유력하게 꼽으려는 거 아니냐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종우 평론가님은 그 가능성 좀 어떻게 보십니까? 참 친윤기가 네. 아까 뭐 아까 김재섭 의원 이야기 하다가 또 이제는 나경원 의원 이야기도 합니다. 그만큼 지금 김수민 평론가 말씀하셨듯이 친윤계의 일단 분화라는 측면 그리고 지금까지 무리하게 당대표 선거에 좀 개입했던 측면 이런 것들의 부작용인 것 같은데 자 나경원 의원도 저는 김재섭 의원과 좀 비슷한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나경원 의원이 저출산 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시절 저출산과 관련된 정책을 이야기하는데 대통령실에서 그 순간 바로 면박을 줬거든요. 네. 그리고 당대표 선거에 참여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뭐랄까요 비윤의 어떤 상징 이런 그 지금 포지셔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도 좀 지지하는 그런 뭐 동정론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서사 없이 아무런 서사 없이 내가 이제 친윤계로 손잡는다 하고 손을 잡아갖고 나섰다 그러면 지금 쌓았던 어떤 그런 그 이미지 상징 이런 거 다 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친윤계가 그럼 끝까지 나경원을 공식적으로 선언해 줄 수 있을까? 이것도 조금 의문스러워요. 왜냐하면 친윤계가 지금 사실 노리는 건 비윤끼리 사실 부딪혀서 거기서 사실 서로 표를 갉아먹고 또 다른 어떤 친윤이 당선되는 그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경원 의원을 갑작스럽게 친윤으로 등극을 시킬 수 있다? 그건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김재섭, 나경원 이 두 분에 대한 친윤계의 지원설은 좀 정치공학적인 그런 이 계산에 의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네네. 드려보면요.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제 다시 등판을 하는데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어려운 점이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론이라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네. 그럼 출마 선언에 그 내용이 담길 걸로 보셨는데 그럼 한동훈 위원장은 왜 출마 쪽으로 결심이 기우는 것 같다고 보십니까? 그 문제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지율이에요. 예. 사실은 지지율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조언해주는 그 그룹에서도 목소리가 나오지 말자는 목소리가 더 커졌을 거예요. 그런데 지지율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몇 퍼센트다 이건 중요하지 않지만 출렁 부침 없이 어느 일정 정도의 선을 계속 당 내외에서 그러니까 전체에서도 그렇고 또는 보수 지지층에서도 그렇고 그 지지율을 사실상 무시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네. 뭐 최준명 교수님도 아까 계속 주장하시다시피 민심이란 게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물론 책임론이라는 측면에서 반대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당 후사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지금 당이 위기인데 어차피 지금 108석이고 상임위원장도 다 이제 민주당이 독식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당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 나는 어떤 커다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당을 정말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서 나온다라는 그런 명분을 지금 쌓아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르면 다음 주에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네네. 내용을 좀 더 지켜봐야겠고요. 저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또 그리고 당권 주자들 이야기 살펴봤습니다.